안녕하세요. 사회학을 공부하는 김찬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벌컥 화를 내서 당황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러시아의 레핀이라는 그런 사실주의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장면은 짐작하시겠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도구들이 흩어져 있고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건 실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겁니다. 저 쓰러지는 남자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누가 이 젊은 사람을 해친 걸까요? 놀랍게도 저 아버지가 살해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하시죠? 이 노인은 16세기 러시아의 황제 이반 4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폭정을 일삼았고 툭하면 분노가 폭발해서 뇌제, 벼락 황제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인 사건 간단합니다.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렵겠죠. 끼어들었다가 이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순간 그걸 참지 못한 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한 짓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분노라는 것은 그 순간 어떻게 튀어나와서 한 거지만은 뒤늦게 자기 또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격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논어에 이순이란 말이 있듯이 60 이상이면 좀 귀가 순해져서 전에 화가 났던 일도 좀 순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인생의 연륜과 안목이 넓어지면 훨씬 더 너그러워질 법도 한데 오히려 심성이 거칠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를 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거죠.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태도 이런 게 자기의 기대나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일이 불합리하게 돌아간다든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서 너무 아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가 날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화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분노의 응어리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작은 걸로 그 방아쇠를 건드리면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일,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들에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의외로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분노는 그 뿌리에 당연히 분노라는 감정이 그냥 터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분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켜켜이 쌓여서 그게 분노의 가면을 쓰고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믹스드 필링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 이면의 감정은 뭘까요?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으로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외롭다고 말을 할 정도면 이미 외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외로움은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나 외롭다, 너 외롭니? 이렇게 묻거나 고백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외로움은 정말 혼자서만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분노로 왜 표현될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면 금방 주목을 받거든요. 자기한테 눈길을 주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중심 인물이 되면서 그 결핍된 인정 욕망, 그런 게 충족이 되는 듯한 착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분노를 통해서 그 감정을 왜곡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노인들이 특히 외로운 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립과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죠. 노인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들은 특히 관계망이 취약해지면서 가족과의 유대도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드러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노에 찬 노인들이 혹시 외로움에 사무치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감정이 있다면 수치심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릴 때 얼라리 꼴라리 하면서 놀림을 받으면 정말 이건 참기가 어렵죠. 인간의 에너지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 수치심을 왜 분노로 표현할까요? 이건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오히려 거꾸로 누군가한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들이대면서 나의 깊은 수치심을 감추고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런 기제가 이 안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노인들이 점점 수치심을 느끼게 될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이 노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자리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비하감에 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젊음 중심의 문화 이런 게 있죠. 늙으면 퇴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노화가 일종의 결점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경제적 빈곤까지 겹치면 훨씬 더 수치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을 감추고 싶은데 그 감추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분노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과 수치심, 그 뿌리에는, 이 부정적 감정의 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감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존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될수록, 옛날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또 시대가 점점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연상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후 파산, 일본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느덧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무전장수, 돈이 없이 나이가 든다. 위병장수, 병든 채로 늙어간다. 무위장수, 할 일 없이 정말 무료하게 나이가 들어간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인데 이게 점점 노후의 리스크가 커지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노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뿐 아니라 사람들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고정관념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이죠. 흔히 듣습니다. 노회, 노욕, 폭주노인, 아주 폭력적으로 치닫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짐, 퇴물, 퇴화, 퇴행, 위축, 괴짜, 고집, 심술, 구두쇠, 꼰대,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말도 있고 최근에 나온 말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왠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아주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틀딱이라든지 노스라치, 할매미, 연금충, 들어보시지 못한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충 어떤 뜻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뭘까요? 노인들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투명인간처럼 여겨진다. 이런 상황이 두려움을 자아내기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운 감정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좋고 뭐 다른 어르신도 좋으니까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살아온 생애사를 1시간 정도 듣고 그걸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간단했죠. 근데 어느 한 학생이 동네 어떤 할아버지를 선정해서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분은 평소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거칠어서 주변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인데 이 학생은 일부러 그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노인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전과 달리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분의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어쩌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귀 기울여 들려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학생이 그렇게 다가와서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을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거칠고 딱딱한 그런 언행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의 청년이 그 깊은 경청이 그분의 이런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비슷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수행될 때가 많이 있는데 노인 자서전 써드리기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한 분에게 한 3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그 결과물을 보면 대충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지들만 쭉 한번 모아봤는데 하나하나가 한 분의 생애를 담은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이런 거 한 책을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누구나 긴 생애를 살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대화 드라마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이 귀담아 듣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큰 공부가 되기도 하고 글쓰기 훈련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노인들한테는 내 이야기가 어린 후배들한테 선물이 된다는 것 자체로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노인복지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도 함께 떠오릅니다. 한 어르신이 직원들을 참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별것 아닌 것에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분이 좀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지내시더라는 겁니다. 웬일인가 봤더니 그분이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거기에 몰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연극을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생기, 새로운 에너지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 매력적인 노년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뭐 젊은 외모로 막 모델 활동한다든지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근육질을 육체미를 자랑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 우리 말에 멋이라는 게 있죠. 매력을 다른 말로 하면 멋일 텐데 멋이라는 것은 겉멋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멋쩍다는 말 있잖아요. 멋쩍다는 것은 멋이 없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멋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멋대로 한다. 그런 말은 뭘까요?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제멋대로 의지입니다. 자연스러움, 의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게 멋이라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기운 이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 돼야 된다. 이것이 또 사회적 조건에 볼 때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때 노인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심신의 역량도 다르게 발휘되는 것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입증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실험 이런 겁니다. 노인들이 뭐 수학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구술 시험, 그러니까 기본적인 테스트인데 약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자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많이 읽게 돼요. 그 문장에 담겨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미리.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 뭐 성취, 조언, 기민함, 창의성, 통달, 인내, 향상, 통찰력, 현자, 지혜,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그런 노년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들어간 문장을 많이 읽은 다음에 그 시험을 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반대입니다. 알츠하이머, 혼동, 쇠퇴, 노쇠, 치매, 의존, 질병, 죽음, 망각, 무능함, 부적절함, 다 떠올리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간 문장을 여러 편 읽고 나서 또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그룹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그런 구성인데 사전 자극만 다르게 준 거지요.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에 먼저 이렇게 입력이 되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점화가 돼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보통 나이 들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화는 어쩔 수 없다. 나이 들면 기억력 감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좀 하면 기억력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무엇에 달려있냐면요, 자기가 관심 있고 평소에 경험이 있고 익숙하고 호기심 있는 그런 거면 금방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얘기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나지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지 지금? 젊은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잘 이게 남질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 노인들은 아무래도 주변부로 소외되고 그 결과 자기가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비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노인들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가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인입니다. 여기에 시사점을 주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예전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거기서 실무자들이 짜준 스케줄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을 스스로 가꾸도록 책임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면회객들이 오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통제력을 높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민첩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도, 또 전반적인 행복감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 수준도 올라갔고요. 지적인 기능도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 자기가 뭔가 주도하고 통제권이 더 높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의 생명의 활력, 또 여러 가지 심신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게 돌봄의 대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최대한 일상을 꾸려가고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때 나이 듦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분노,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 이런 감정에서도 많이 풀려날 수 있겠지요. 이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궁금증이 되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확인이 있을 때마다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누군가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재밌게 꾸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온전하게 연결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다면 노인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삶은 괜찮구나, 위험을 자연스럽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본인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괴테가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저한테는 오랫동안 남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리고 그들이 이미 최선의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드러난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면 그냥 저 사람은 화내는 사람 이렇게만 보는데 그것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잠재적인 씨앗, 다른 가능성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분노라는 감정 이면에 다른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화를 내는 모습도 보다 연민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분의 모습 전체가 아니다. 다른 모습으로 또 삶을 피워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분 역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어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드러나지 않은 삶의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법을 배워간다면 여러분에게도 관계의 경이로움,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만남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